자, 우리 교재 25쪽 펴시면 되고요. 이제 출제 키워드 11 이렇게 해서 형태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단어죠. 단어 형성 방식에서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분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여러 요소가 결합된 단어들 봤을 때 그게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1차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 이제 적용되는 개념이 어근과 접사라는 겁니다. 그죠? 한번 요 개념 먼저 정돈해 볼게요. 1번에 어근 그러면 단어의 뭐가 되는 겁니까? 뿌리.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에서 핵심적인 의미,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왜 그때 형태수 분석할 때요. 형태수 중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실질 형태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어근과 실질 형태수의 범주는 일치합니다. 그죠? 다만 이제 실질 형태수를 단어 형성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생님 그냥 실질 형태수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어근이라는 말을 씁니까? 이때 이제 접사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접사가 또 형식 형태수의 범주와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실제 범주는 실질 형태수와 일치하지만 우리가 어근, 단어의 뿌리라는 용어를 굳이 쓰는 거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우리 왜 모든 자립 형태수는 기본적으로 실질 형태수에 포함이 됐었죠. 근데 실질 형태수 중에 우리가 좀 주의했어야 되는 게 혼자서 쓰이지는 않지만 그 단어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약속해서 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용언의 어간이죠.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 이를테면 먹다의 먹 같은 부분은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뭐이기도 하면서 어간이기도 하면서 그죠? 이 어간이 단어를 만들어낼 때는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어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어근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 겁니다. 억지로 구별할 필요 없고요. 이런 거예요. 형태 변화와 관련해서는 어간과 어미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소들이 결합해서 어떤 식의 단어가 형성되는가를 따졌을 때는 어근과 접사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먹다의 먹 같은 부분을 단어 형태 변화 설명할 때는 어간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생어나 합성어 같은 단어에 결합된 요소를 따질 때는 뭐라고 부를 뿐이에요? 어근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뭐 어간과 어근의 용어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설명하고자 하는 영역에 따라서 용어만 살짝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접사라는 게 있어요. 접사는 뭐냐면 단어를 형성할 때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 그럼 보세요. 이게 제한한다라는 게 조금 의미가 금방 와닿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요거 우리가 형태수 분석할 수 있죠.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나요? 날과 고기. 그죠? 그러면 보세요. 그냥 고기라고 하게 되면은 모든 고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날이라는 애가 붙으면 고기 중에서 어떤 고기를 뜻하는 겁니까? 익히지 않은 고기. 그러면 여러 수없이 많은 고기류들 중에서 익히지 않은 것만을 날고기라고 하는 거니까 범주가 뭐 되는 거예요? 날이 붙는 순간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접사의 개념적인 의미는요. 어근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는 부분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접사는 혼자서 한 단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를테면은 날만 가지고는 이게 정확히 익히지 않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사라는 애들은요. 어근에 붙어서 뜻을 제한할 뿐이지 혼자서 한 단어로 쓰이지는 못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경꾼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구경과 꾼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구경 그러면 구경과 관련된 여러 의미를 포괄하는 건데 꾼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구경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사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이 정도 여러분들 기본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접사 중에서 어근의 앞에 붙는 것을 머리 두자 써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접두사라고 부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어근의 뒤쪽에 붙는 것을
꼬리 밑자 써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접미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접두사, 접미사 이런 용어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이런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 가지고요. 이제 단어 형성 방식 따질 때 크게 단일어, 복합어 이런 개념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용어 그대로 보면 단일어는 어렵지 않죠. 우리 왜 단일하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짜리란 뜻이니까 그러면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 자, 뭐 하나로만 이루어진 거,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을 단일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밤, 나무, 막다 이런 것들이다. 밤은 우리가 더 분석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왜냐하면 밤을 물론 비읍과 아와 받침 미음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음운 단위로 쪼개는 거지 비읍, 아, 미음으로 쪼개면 의미 유지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밤 자체는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선뜻 납득되지 않는 게 이런 걸 거예요. 막다 같은 경우에. 자, 물론 우리가 얘는 형태소 분석을 하면 어디서 쪼갤 수 있나요? 그죠? 앞에 막과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어미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단어 형성 방식 따질 때는 뭐와 뭐로 따지는 겁니까? 어근과 접사. 그러면 어미는 단어 형성 방식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요거 말기라는 부분은 어간이면서 이런 어간은 뭐가 되는 거죠? 어근이 되죠. 따라서 어미는 상관이 없으니까 막다 자체도 뭐 하나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근 하나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단일어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복합어는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배운 개념이 어근과 접사니까 복합어라고 했을 때 결합돼 있다라고 했을 때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근끼리 결합하겠죠. 접사끼리 결합한 경우는 없다고 봐야겠죠. 왜요? 접사 자체는 그 자체로 단어가 되어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복합어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다고 했을 때 어근의 앞 뒤에 접사가 결합하거나 아니면 어근끼리 결합한 말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근의 접사가 결합한 것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파생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국어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파생됐다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와 관련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접사와 관련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햇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햇과 밤. 그죠? 그다음에 밤은 당연히 혼자서 한 단어가 되니까 어근이고요. 햇 같은 경우는 당해의 난, 그 해의 난이라는 의미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다만 햇 같은 경우는 혼자서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뭡니까? 접사죠. 그래서 햇밤은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나무꾼도 이렇게 쪼갤 수 있죠. 뭐와 뭐로? 나무와 꾼. 그 다음에 꾼은요. 혼자 쓰일 수 없어요. 얘가 사람이라는 의미를 더하기는 하는데 꾼 자체만 가지고서는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접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무꾼도요. 어근과 접사, 꾼이 결합한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합성어는 뭐끼리 결합한 거라고요? 어근끼리 결합한 걸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보세요. 얘는 어떻게 쪼개나요? 밤과 나무. 얘는 뭡니까? 손과 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그러면 얘도 어근이고 얘도 어근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죠? 요 파생어, 합성어 구별하는 문제가 이 단순한 수준은 아닌데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2025년 올해 국가직 9급에 바로 이 합성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파생어, 합성어 구별하는 문제. 그래서 세 가지 이상의 요소가 결합했을 때 걔를 파생어로 봐야 하느냐, 합성어로 봐야 하느냐.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라는 개념 가지고 설명하는 문제가 올해 국가직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죠? 이게 원래 단어 자체의 형태론 부분에서 원래부터 언어적으로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어서 올해 국가직에도 이 부분과 관련된 개념이 제25인 형태로 출제가 됐던 거죠. 그죠? 자, 물론 출제된 개념은 조금 뒤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파생어, 합성어 기본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하고 뭐 구분하는 겁니까? 파생어하고 합성어 구분하는 겁니다. 되게 쉬운 게요. 단어를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한쪽이 뭐면, 그죠? 접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자, 둘 중 한 부분이, 그죠? 두 개로 나누었을 때 둘 중 한 부분이 어간이 아니면서
홀로 한 단어로 쓰이지 못하면 얘는 뭐라는 거예요? 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명확하게 접사면 당연히 그 단어는 뭐가 되는 거죠?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용언의 어간이 아니면서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 즉 단어 형성할 때 뭐가 된다? 어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간은 혼자 쓰이지는 않지만 단어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뭐가 된다? 어근이 되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해보죠. 둘로 쪼개는 건 되게 쉬워요. 뭐로 쪼갤 수 있나요? 날과 고기. 그러면 날이라는 것이 익히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한데 다만 날만으로는 혼자 단어로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이죠. 따라서 날은 어근이 아니라 접사가 되는 거고, 따라서 날고기는 뭐가 되는 거죠? 파생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로 나눌 수 있나요? 검다의 검과 뭡니까? 푸르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검다의 검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단어가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얘는 검다의 검,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단어 만들 때는 뭐가 돼요? 어근이 되죠. 따라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한쪽이, 그죠? 딱 한쪽이 혼자 단어로 쓰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무조건 접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용언의 어간일 때는 그게 뭐가 된다? 어근이 된다라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파생어, 합성어 구별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보시고요. 자, 문제는 이거죠. 이게 올해 국가직 9급에 나온 거예요. 2025 국가직 9급에 나온 건데 지금이야 우리가 그냥 어근과 어근, 어근과 접사 이렇게만 나왔는데 어근과 접사가 3개 이상 결합되어 있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게 문제가 되죠.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접사가 붙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슨 단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파생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는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 단어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단어를 뭐로 분석해 보는 거? 직접 구성 요소. 그죠? 다른 말로 직접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직접 구성 요소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죠? 분석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구성 요소란 요게 국가직 9급에 그대로 나왔어요. 어떤 말을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각각이 어근이거나 단어이면 그 단어는 뭐가 된다? 합성어고요.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그중 하나가 접사이면 그 단어는 뭐가 돼요?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우리 크게 둘로 나눈다는 게 한국어 문장에서 한 단어로 쓰는 범주를 생각하면 되게 쉽거든요. 그럼 한번 보세요. 갈비찜은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갈비와 찜, 크게 둘로 나눴을 그러면 갈비도 하나의 단어고 찜도 뭡니까? 하나의 단어니까 얘는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합성어죠? 갈비도 단어, 찜도 뭡니까? 단어. 우리 왜 파생어도 하나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가 결합한 거니까 얘는 합성어예요. 그죠? 다만 이제 시험에 단순히 얘가 결론적으로 합성어다 이런 걸 묻는 걸 떠나서 단어의 구성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찜 같은 경우는 뭐가 결합한 거예요? 찌다의 찌에다가 뭐가 미음이 결합한 거죠. 그러면 얘는 파생어거든요. 그래서 파생어 찜에 어근 갈비가 결합한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합성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파생어도 붙었으니까 하나의 단어인 거예요. 다만 접사가 붙어서 하나의 온전한 단어가 됐기 때문에 파생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찜도 찜 자체는 파생어지만 찜이라는 이 결과물은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단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놀이터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뭐와 뭐로? 놀이와 터. 그러면 놀이도 하나의 단어, 터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죠? 따라서 얘도 뭐가 돼요? 합성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악하기는 되게 편한 거예요.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각각이 어근이나 단어면 합성어, 둘 중에 하나가 접사라면 파생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선생님, 터가
단어가 되는 거 맞습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털을 닦다. 아니면 여기는 터가 안 좋다. 여기는 터가 좋다. 그죠? 이런 말 쓰기 때문에 터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합성어고요. 다만 이 놀이라는 것이 놀다의 놀에다가 접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니까 뭐예요? 파생어죠. 파생어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생어 놀이에 어근 터가 결합한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뜨개질은 크게 둘로 나누면 뭐로 나눌 수 있나요? 뜨개와 질. 그러면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질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를 뜻하기는 하는데 혼자 단어가 되지는 못하죠. 그러면 얘는 어근이 아니라 접사예요. 그러니까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한쪽이 명확하게 접사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파생어죠. 다만 조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뜨개 자체가 뜨다의 뜨에다가 개가 붙은 말이니까 그러면 파생어 뜨개에 접사 질이 결합한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집집이도요. 크게 둘로 쪼개면 어떻게 쪼개나요? 그죠? 우리 왜 설마 이걸 이렇게 나누지는 않겠죠? 왜? 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거 그냥 집에다가 주격조사 이 붙인 그런 것들은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건 집집마다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집집까지가 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눴을 때는 집집과 이로 나뉘는 거고요. 그죠? 자, 집집은 이건 뭡니까? 당연히 집집이라는 하나의 단어, 합성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는 접사죠? 혼자 쓰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남아있는 한쪽이 명확하게 접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생어가 되는 거죠. 다만 집집 자체가 집이라는 명사 두 개가 결합한 거니까 그러면 집집이라는 합성어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뭐가 되는 거예요? 파생어가 되는 거죠. 자, 3개 이상이 결합했을 때는 직접 구성 요소 크게 둘로 나눈 다음에 둘 다 어근이나 단어가 되면은 합성어 한쪽이 남은 게 명확하게 접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파생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 요소 따지는 건 그 안에서 가볍게 분석하면 끝 나는 겁니다. 그죠? 자, 올해 국가직에 나온 기념이라는 거 국가직이 이렇게 나오면 지방직에서 한번 변형해서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실제로 해보죠 그러면. 이거 양쪽으로 다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푸셨을 거고요. 자, 지금 보니까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과 단어 형성 원리가 같은 것은 자, 요거 단어 형성 원리라는 말이 나오면 뭐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얘가 파생어인가 아니면 뭐 합성어인가.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쪼개보면 되죠. 이거 뭘로 나뉩니까? 개와 살구. 얘는요. 헛웃음. 얘는 낚시와 질. 얘는 지우와 개 했을 때 지금 보니까 개나 헛이나 질이나 개는요. 혼자서 한 단어로 쓰이지 못하니까 다 접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보기에 주어진 애들은 단어 형성 방식상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파생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접두사가 붙었느냐 접미사가 붙었느냐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얘는 다 파생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접사 붙은 파생어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1번은 어떻게 나눕니까? 건과 어물. 그러면 자, 어물은 우리가 한 단어로 쓰잖아요. 그죠? 뭐 어물을 사고 팔다. 그다음에 마른이라는 뜻의 건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건은 혼자서 한 단어로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이죠. 따라서 1번이 뭡니까? 파생어. 그죠? 우리가 건이라는 접두사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요. 건과 어물로 나눴을 때 어물이라는 것은 한 단어로 쓰지만 건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혼자 한 단어로 쓰이지 못해요. 게다가 어간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접사가 되는 거고. 그죠? 요거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자, 2번은 뭐와 뭐로 나뉘나요? 금지와 곡. 그러면 뭡니까? 통행 금지 따로 쓰고요. 그 다음에 곡을 쓰다. 둘 다 한 단어로 쓰니까 얘는 합성어. 그죠? 3번은 뭐로 나누나요? 한자와 그러면 이거 문장 구성되죠. 한자의 음을 읽다.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거니까 한자도 한 단어로 쓰이고요. 음도 한 단어로 쓰여요. 따라서 얘도 뭐가 되는 거죠? 합성어.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뭐와 뭐로 나눕니까?
핵과 폭발 이렇게 나누는데 핵 뭡니까? 핵을 개발하다. 뭐 북한이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핵 실험을 하다. 그다음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다 해가지고요. 핵도 한 단어로 쓰고 폭발도 한 단어로 쓰기 때문에 얘도 둘 다 어근끼리 결합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합성어 되는 거죠. 보세요. 이거 파생어 합성어 할 때 접두사와 접미사의 종류를 막 여러 개 외우는 경우 있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험에 접두사, 접미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요. 그죠? 내가 외우지 않은 게 나오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원리를 파악하면 돼요. 그죠? 크게 둘로 나누는 건 그래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남아있는 한 부분이 한 단어로 쓰이는가 쓰이지 않는가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이것저것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리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번도 한번 가보죠. 이게 바로 이제 3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됐을 때 직접 구성 요소 분석해서 접근하는 그 개념을 활용하는 거죠.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은 맞나요? 어근이 하나인 단위더이다. 일단은 우리가 다 같은 경우는 어민데 어민은 단어 형성에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얘는 굳이 생각할 필요 없고 막다의 막 같은 경우는 어간이니까 단어 만들 때는 얘가 뭐가 된다? 어근이 된다. 따라서 막다도요. 어근과 접사 개념으로 접근하면 단어 형성은 그걸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죠?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자 회덮밥 이게 이제 3개 이상이 결합한 거죠. 크게 둘로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나요? 회와 덮밥. 그러면 얘도 어근이고 덮밥도 하나의 단어니까 당연히 뭐가 맞아요? 합성어가 맞기는 맞는데 다만 덮밥 분석을 잘 해야 되죠. 덮밥은 파생어예요, 합성어예요? 합성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덮밥 같은 경우에 얘가 물론 덮과 밥으로 나눴을 때 덮 자체가 혼자 한 단어로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혼자서 한 단어로 쓰이지는 않지만 얘는 덮다의 덮이라는 뭐가 돼요? 어간이고 용언 기본형의 어간은 단어 형성할 때 뭐가 됩니까? 어근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덮밥은요, 그죠? 이거 파생어가 아니라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뭐가 되는 겁니까?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자, 단어를 크게 둘로 나눴을 때 혼자 쓰이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라면 걔는 당연히 어근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선택 지번은요, 회덮밥은 합성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한 합성어이다라고 써야만 정확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3번 견눈질.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눕니까? 견눈과 질. 우리 왜 견눈까지가 한 단어로 쓰는 범주거든요. 견눈으로 흘깃 보다 이렇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크게 둘로 나눴더니 남아있는 질 부분이 행위를 뜻하기는 하는데 질 자체는 한 단어로 혼자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맞아요? 파생어 맞고 견눈은 뭐하고 뭐가 결합한 겁니까? 격과 눈. 그러면 둘 다 곁에 두다. 눈을 뜨다 해서 어근이니까 뭐가 맞아요? 합성어 맞죠. 그죠? 내부까지 분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4번에 웃음은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파생어. 아니 어근 웃 어간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게 맞아요? 어근이고 그다음에 음은 혼자 쓰이지 않으니까 뭐가 맞아요? 접사가 맞고요. 그죠? 그다음에 웃음은 당연히 웃는 모양 자체. 그죠? 웃는 것을 뜻하는 거니까 뭡니까? 명사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4번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여러 개의 형태소가 결합돼 있을 때 결과적으로 합성어인가 파생어인가를 파악하는 게 직접 구성 요소 분석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거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출제 키워드 12도 한번 넘어가 보죠. 형태론이 원래 언어에서 문법에서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요.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기도 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단어 형성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요. 단순히 파생어, 합성어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합성어 중에서 어근이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서 통사적인 합성어냐, 비통사적인 합성어냐 이거 구분하는 것을 물어보는 영역입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요것도요. 1차 예시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 출제기조 전환 1차 예시 문제 바로 요 언어 내용, 문법 내용이 출제가 됐었죠. 예시 문제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만히 보면 1, 2차 예시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국가직 지방직 9급 기출문제 보면은 특히 언어, 문법 쪽 관련해가지고서는요. 기존의 언어 쪽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들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나왔다라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뭐 내년에도 또 나올 수 있고 내년에는 흐름 보면 통사론에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형태론 쪽에 확 나왔다 그다음에 통사론 쪽에 확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형태론 통사론에서 주요 내용들 몇 번 짚으면 이제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같은 것들이 부수적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물론 국가직 9급의 그 표준 발음법 해서 어문 규정에 관련된 게 나오기도 했고요. 자, 보죠. 용어 먼저 점검해야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가 출제가 됐냐를 말씀드리는 건 이거 하는 게 실제로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세문항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세문항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논리 세문항, 언어 세문항이니까 당연히 나름대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독서에 비해서 이 언어나 논리가 상대적으로 난도가 좀 높기 때문에 요거 잘 정복을 해놔야 우리가 시험이 좀 편하겠죠. 자, 봅시다. 우리가 이 국어 문법에서요. 통사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건 문장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합성어 중에서 합성어인데 어근이나 단어가 연결되는 방식이 우리말 문장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는 걸 통사적 합성어, 즉 우리말의 문장 구조에서 단어 배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표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보세요. 일단 가볍게. 이건 쪼개는 건 편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명사와 명사. 그러면 이게 통사적 합성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국어 문장을 구성할 때 명사가 연속해서 나오는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게 가능한가요? 선생님 가능하죠. 나는 명절 때 밥, 국, 술, 떡을 먹었다. 그죠? 이러면 밥, 국, 술, 떡 해가지고 뭡니까? 명사가 연속해서 나오는 문장 구성이 가능하죠. 그죠? 예, 제가 매번 이 예를 들 때 밥, 국, 술, 떡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쓰는데 이걸 굳이 예로 드는 이유는 우리나라 문법 대가께서 정말 학원 강사가 아니라 국어 국문학 교수님께서 이걸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논문에 쓴 예문이 밥, 국, 술, 떡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시험에 나오면 그 논문에 나오는 예문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예 들고 싶은데 굳이 논문에 있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죠? 시험에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학부 때 배운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언어, 학교 문법의 기준을 제시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롭게 바뀌는 내용도 이분이 쓰신 논문을 부가하거나 부분적으로 덧붙이는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분 아래에서 우리나라 현대 국어 문법의 대가로 불리는 이제 2세대죠. 이 8분이 계신데 이 8분이 다 이분 제자예요. 이분 제자가 6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여기에는 못 들어가지만 이분께 배우기는 했어요. 그죠? 예. 그 성함도 국립국어 연대 교수 하시다가 국립국어 원장 하시고, 그죠? 그리고 천재로 소문난 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뭐 써요. 근데 갑자기 뭐 쓰면 소논문. 학술지에 실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나서 뭘 썼는데 그게 소논문이 돼서 학술지에 실리죠. 그래서 천재라고 불리는 분인데 사실은 수업 시간 때 되게 많이 졸기는 했어요. 그죠? 전공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좀 맨날 이렇게 그림 그리고 앞에서 아니 뭐 자꾸 막 얘들 때 동물 언어 얘 많이 드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벌 그러면 노트에다가 벌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좀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다닐 때 와 이분이 정말 엄청난 분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좀 더 열심히 들을 걸. 물론 2번 듣기는 했어요. 전공 필수인데 처음 1학년 1학기 때 C 받았거든요. 전공 필수 C 받으면 당연히 뭡니까? 재수강 가기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들어서 A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들으면서 와 정말 엄청난 분인 줄 몰랐었어요. 어쨌든 그분이 든 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뭡니까? 새해 첫사랑 앞에 게 뒤에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꾸미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왜
꾸미는 말이 앞에 있고 꾸밈을 받는 말이 뒤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의 구성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무슨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그죠? 관형사와 체언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런 거 보세요. 얘는 요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의미상 어떻게 연결이 돼요? 바람이 나다. 그다음에 뭡니까? 철이 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구성이에요? 주어와 서술어. 그러면 국어 문장 구성할 때 주어가 앞에 나오고 서술어가 뒤에 나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구성이죠. 따라서 이런 합성어 뭐라고요? 통사적 합성어. 다만 선생님 근데 국어 문장 구성할 때 이렇게 철이 들다 해가지고 주격조사 붙여서 구성하는데 여기는 주격조사가 안 나타나 있으니까 이게 국어 문장의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 왜 주격조사나 목적격 조사는요 우리 국어 문장에서 흔히 뭐 돼요? 생략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집에 내가 집에 가라고 쓰기도 하지만 나 집에 가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가 생략돼 있는 것도 국어 문장의 일반적인 구조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죠? 그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편할 거고요. 얘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나요? 본을 받다 뭡니까? 애를 쓰다 해가지고요. 목적어 나오고 서술어 나오는 구조도 국어 문장의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목적격 조사도요. 주격 조사처럼 흔히 생략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쓰입니까? 남과 다르다. 그죠? 부사어와 서술어 이것도 뭡니까? 어떻게 둔다고? 그만 두다에서 부사어와 용언의 구조로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 문장 구조와 일치하는 거고요. 얘는 뭡니까? 어린 이, 그 다음에 뭡니까? 큰 집에서 어리다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붙여서 체언 꾸밀 수 있고요. 크다의 크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 붙어서 니은 붙어서 체언 꾸밀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하면서 용언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고 뒤에 뭐가 나오는 구성? 체언이 나오는 구성. 이것도 우리가 연습했던 거니까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얘는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나요? 예, 이렇게 나누는데, 그죠? 그러면 돌다의 돌에다가 어미 뭐가 붙었어요? 아가 붙었죠. 그러면 어간에 어미 붙여서 다른 용언과 연결하는 것도 우리 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성이죠. 따라서 이런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제가 하나씩 나눠서 보여드린 건 이걸 일일이 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통사적 합성어에서 그죠? 우리 문장에서의 어근, 단어 배열 방식과 일치한다는 게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그거 잘 확인하시라고요. 하나씩 나눠서 보여드린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 이 구조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건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출제되는 게 통사, 비통사를 구별하는 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암기 포인트는 따로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비통사적 합성어는요, 통사적인 합성어와 반대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근 또는 단어가 연결되는 방식이 우리말 문장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럼 잘 보세요. 이건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늦잠과 그 다음에 뭡니까? 접과 칼. 이건 한번 분석해 볼게요. 늦잠 같은 경우는요, 늦다의 늦이라는 어간에다가 잠이 붙은 거고, 접칼은 뭐예요? 접다의 접이라는 어근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칼이 붙은 건데 왜 이걸 우리말 문장의 단어 배열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국어 문장 구성할 때 용언들은요. 문장 구성하려면 어간 다음에 항상 뭐가 붙어야 돼요? 어미가 붙어야만 한 단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늦다, 늦고, 늦으니, 늦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언들은요. 국어 문장에서 한 단어로 쓰이려면 어간 다음에 어미가 붙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간만 있고 뭐가 없어요. 어미가 없죠. 그러면 우리말 문장에서 단어 쓰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거네요. 따라서 무슨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용언들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한 단어로 쓰이려면 어간 다음에 항상 뭐가? 어미가 결합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죠? 비통사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편하잖아요. 굿세다, 높으르다 각각 어떻게 나누나요? 굿, 그 다음에 높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분석해 보면 굿다의 굿,
여기에다가 세다 결합한 거고요. 높다에 높에다가 뭐 푸르다가 결합한 건데 얘도 비통사라는 게 금방 보이는 게 이거 둘 다 어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간이 한 단어로 쓰이려면 뒤에 항상 뭐가 결합해야 돼요? 어미가 결합해야 되는데 지금 각각의 어미가 결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통사, 비통사? 비통사죠. 얼마나 편해요. 그죠? 앞에서 봤던 큰 집하고 비교해 보면 확 눈에 띌걸요. 큰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뉘는데 얘는요. 크다의 크에다가 어미 뭐가 붙었어요? 니은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어간에 어미 붙은 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고 뒤에 뭐가 집이 왔으니까 우리말에서 문장 구성하는 거하고 일치해요. 근데 얘네들은 어간만 있고 어미가 없으니까 우리말 문장에서 용언을 쓰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세요. 얘는 어떻게 쪼개요? 부슬과 비. 얘는 촐랑과 개. 근데 부슬이나 촐랑은요, 둘 다 부사거든요, 부사. 근데 부사는 기본적으로 뭘 꾸미나요? 용언을 꾸미죠. 근데 부사 뒤에 뭐가 왔어요? 비와 개라는 명사가 왔으니까 우리말 문장에서 명사를 꾸미는 건 주로 뭡니까? 관형사죠, 관형사. 근데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예외적인 경우가 왔기 때문에 얘는 통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러면 보세요. 통사, 비통사 구별할 때 그러면 통사적 합성어의 구조를 외우는 것보다는요.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죠? 그러면 암기할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자, 뭐냐면 이거는 설명형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알아두면 아주 조금만 암기해두면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우리말에서 비통사적 합성어 29쪽입니다. 그죠? 자, 이건 읽어볼게요.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할 때 어근이 되는 용언 기본형의 어간에는 당연히 뭐가 결합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미가 결합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래야만 문장에 쓸 수가 있는데 따라서 용언 기본형의 어간에 어미 없이 바로 다른 어근이 결합하는 경우는 우리말 문장 구성의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슨 합성어가 된다?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고요. 또한 부사는 주로 용언을, 관형사는 주로 뭘 꾸며요? 체언을 꾸미는데 따라서 부사 뒤에 명사가 결합하거나 관형사 뒤에 관형사가 오는 경우도 우리말 단어 배열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건데 재밌는 게 관형사 뒤에 관형사가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어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당연해서 그래요. 너무나 당연해서. 아니 당연히 국어에서 꾸미는 말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꾸밈을 받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꾸미는 말 두 개로만 연속돼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범주는 딱 두 가지예요. 이를테면 정돈해 볼게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인데 앞에 어근이 어간만 있고 어미가 없이 바로 다른 어근이 결합하면은 비통사예요. 그죠? 되게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건 어간 다음에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럽다? 어미가 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거 없이 그냥 또 다른 어근이 결합했다면 비통사고요. 그 다음에 앞쪽의 어근이 부사일 때 우리 부사 뒤에는 국어에서 뭐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용언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부사 뒤에 갑자기 명사가 나왔을 때 이 합성어의 구조 따질 때 요 두 가지 경우는 다 비통사적 합성어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사적인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세요. 이거 분석할 수 있죠? 어떻게? 먹과 거리. 근데 보니까 얘는 먹다의 먹이라는 어간만 있네요. 당연히 뭡니까? 비통사. 그 다음에 오가다도 오다의 오라는 뭐만 있어요? 어간만 있네요. 당연히 뭡니까? 비통사. 그 다음에 산들바람이라고 했을 때 바람이 산들 분다의 산들은 부사인데 뒤에 바람이라는 뭐가 왔어요? 명사가 왔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통사가 아니라 비통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앞쪽에 어근이 어간만 있거나 부사 명사로 연결된 것은 다 비통사. 나머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성어 중에 통사적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요 기준 잡으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1차 예시 문제에 나왔었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실제로 선택지가 이런 식의 것들을 분석하는 게 나왔었는데 물론 선택지는 훨씬 더 단순하게 출제되기는 했어요. 원리는 동일하죠. 자, 여기까지 문제 보고요. 그죠? 점심 드시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다리던 시간이죠. 힘들어질 때 됐죠? 자, 보세요. 1번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국어에서 비통사적 합성어는요, 앞쪽에 어근이 용언의 어간만으로 되어 있거나 부사와 명사로 결합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둘로 나누면 이거 명사죠? 통사요, 비통사요? 통사요. 얘는 이렇게 나뉘는데 작다의 작이라는 어간 다음에 은이라는 뭐가 붙었어요? 어미가 붙었죠. 통사, 비통사? 통사입니다. 얘도 이렇게 나뉘는데 어간에다가 아라는 뭐가 붙었어요? 어미가 붙었으니까 통사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보면 이렇게 나뉘는데 얘는 검다에 검이라는 뭐만 있어요? 어간만 있으니까 뭡니까? 통사, 비통사? 비통사. 얘도요? 뭐만 있어요? 어간만 있으니까 뭡니까? 비통사. 근데 얘는 명사니까 볼 것도 없이 그냥 통사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보면 비가 부슬부슬 온다의 그 부사예요. 근데 부사 뒤에 뭐가 왔어요? 명사가 왔으니까 뭐? 비통사.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 늦다의 늦, 어간만 있고 어미가 없으니까 뭐? 비통사. 그렇죠. 얘도 굼다의 굼, 뭐만 있어요? 어간만 있으니까 뭡니까? 비통사 해가지고요. 비통사적 합성어 쪽에 초점 맞춰서 외우니까 통사, 비통사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이거 이미 이거 명사잖아요. 통사. 이건 어떻게 나누나요? 보다, 살피다. 근데 보다의 보, 어간만 있으니까 비통사. 얘도 오르다, 내리다인데 오르다의 오르, 뭐만 있으니까 어간만 있으니까 뭐? 비통사. 다만 빛나다가 통사적 합성어이기 때문에 문제 조건을 충족하는 건 3번인 거죠. 요거까지 얘 들고 마무리할게요. 얘는 통사예요, 비통사예요? 통사죠. 그쵸? 이거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흰과 머리인데 근데 얘는 기본형이 뭐예요? 희다. 그러면 희다의 희에다가 엄이 뭐가 붙었기 때문에 니은 붙었기 때문에 어간에 엄이 붙어 있거든요. 어간만 있는 게 아니라. 따라서 통사, 비통사에는 통사죠. 그렇죠. 이거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아마 지금 듣는 걸로 충분히 이해는 하셨을 거고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할 때 기준 잡고 암기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 명확하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그죠?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들 식사하시고요. 식사하시고 돌아와서 계속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네.